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하는 텍사스 주법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에서 시행을 멈춰 세운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3번 금리를 내릴 거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말쯤 입국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잠시 귀국합니다. 이 대사는 당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보다 4.1%포인트 낮은 25.8%에 그쳤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하는 텍사스 주법의 시행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에서 시행을 멈춰 세운 겁니다. 법정 공방과 함께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논란이 가열되면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주정부나 지방사법기관이 체포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텍사스주 SB4 법안. 최근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법안의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거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Texas has a right to defend ourselves, and we will use that authority to declare an invasion and fight back against that invasion.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사실상 이민 단속을 펼치려 한다며 법안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오늘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몇 시간 후에 법안 시행을 멈춰 세운 겁니다. 법안이 인종차별적 탄압이라며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의 시위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We want our deputies making arrests unless somebody has actually committed a crime. 주거니 받거니 하는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전국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텍사스주에서 추방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법 입국자를 텍사스주 정부 직권으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민법 SB4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에서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법원에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주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효력 금지와 관련한 소를 제기했고 현재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법 시행 효력을 일시 보류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연준은 올해 안에 3번 금리를 내릴 거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회의로 치면 5번 연속이고 기간으로 치면 작년 7월부터 8달째 같은 수준에서 금리를 묶은 겁니다.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인 만큼 연준을 구성하는 위원 19명이 올해 금리를 몇 번 내릴지 예상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올해 말 예상 금리를 한 명당 점 하나씩을 찍어서 표시하기 때문에 점 도표라고 불리는 이 예상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작년 말과 똑같이 3번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1월과 2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3% 초반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지킨 겁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좀 더 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nflation moving down gradually on a sometimes bumpy road toward 2%. I don't think that story has changed, and we're not going to overreact as well to these 2 months of data.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게 가장 급한 일이지만 그런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다가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부분을 고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업률이 작년 4월 3.4%에서 지난달에 3.9%로 오른 부분 등을 눈여겨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Yeah, our mandate is fo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nd the other things that we do,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accomplish.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1.25%, 다우지수도 1.03% 오르면서 연준의 이런 입장을 반겼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2만 8천여 명인 지금의 주한 미군 숫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현재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수준인 28,500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defend the rock, we must continue to invest in the 28,500 service members, including bi, tri, and multilateral exercises on and off the peninsula.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러케머라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28,500명이라는 최고의 합동 전력이 한국에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최우선 순위가 정권 생존이라고 답했습니다. Top and state priority is regime survivability. And he'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or that. He's looking for sanctions relief. 또 북한이 회색지대에서 활동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색지대는 대규모 또는 직접적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는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번 주말쯤 입국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확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영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원심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앞서 지난달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지만 권 씨는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이 결정을 번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권 씨와 관련된 몬테네그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조만간 한국의 권 씨의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지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한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도고리차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현지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와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신병 인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주말쯤 그의 한국행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합니다. 이 대사는 당초 4월 말쯤에야 외교부 행사 참석을 위해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여론이 나빠지고 특히 총선을 앞둔 여권에서도 돌아와 수사받으라는 압박이 이어지자 귀국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오늘 중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벽부터 공항 출국장에 모여 이 대사에 대한 즉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사는 당초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달쯤 일찍 돌아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이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가 공동 주관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등 모두 6개 나라 대사가 소환됐는데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사의 귀국 계획은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 발표와 같은 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에 부응하려는 대통령의 결심은 진작부터 있었다며 이 대사의 귀국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시점에 한 번에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이종섭 대사는 조만간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대학별 의대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 361명 늘렸고 지방을 포함한 비수도권 의대에는 1,600여 명을 배정했습니다. 지역 국립대 7곳은 의대생이 200명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저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습니다. 전남대와 충남대, 경북대 등 지역 국립대 7곳의 정원을 200명까지 대폭 늘려 이른바 메가의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 50명 미만으로 미니의대로 불렸던 의대들도 정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충북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늘었고 제주대도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늘어났습니다.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와 인천 지역엔 361명을 늘린 반면 서울 소재 의대엔 단 1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가 의과학과를 신설하겠다고 신청한 50명 증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이라며 올 한 해에만 1조 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학별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하자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다리를 정부가 불태우고 있다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승현 의학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배정 발표에 대한 의사협회의 공식 반응은 없었지만 경찰에 출석한 비대위 집행부 인사들이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박명하 조직광화위원장이 증원 강행은 총선 때문이라며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우리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의대 교수들의 성명서도 잇따랐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증원 배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젊은 의사들의 외침을 경청해달라고 호소하며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극단적 조치가 학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며 모든 조치를 철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김창수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어젯밤 화상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입학정원 배정 문제와 학생들의 동맹 휴학, 교수진 진료 피로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회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공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아직은 조금 쌀쌀하지만 곧 전국 각지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다채로운 봄 축제들이 펼쳐질 텐데요. 축제는 보통 꽃이나 예쁜 풍경과 함께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밀가루를 뒤집어 썼는데도 표정은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그리스의 한 항구 도시에서 봄맞이 밀가루 전쟁 축제가 열린 건데요. 서로에게 밀가루를 뿌려대며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매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면서 18세기부터 지켜온 오랜 전통이라고 합니다. 당시 오스만 통치자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축제를 여는 것을 금지하자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얼굴에 재를 묻히고 거리에서 춤을 추던 게 이렇게 발전한 거라는데요. 이날 뿌리는 밀가루의 양만 최소 2톤이 넘는다고 하네요. 트럭이 경적음을 울리며 등장하자 길가에 나와 서 있던 아이가 실룩실룩 흥겨운 춤사위를 쏟아냅니다. 리듬감 넘치는 경적에 춤동작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절로 웃음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더는 이런 깜짝 춤판을 보지 못하게 될 듯한데요. 최근 캄보디아의 총리가 박자가 있는 경적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적 소리에 맞춰 길가에서 어린이들이 춤을 추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건데요. 현지 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경적을 쉽게 누를 수 있게 개조한 차량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숨진 지도 벌써 70년도 더 지났는데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눈 닿는 곳마다 백발 곱슬머리와 가운 차림을 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딱 봐도 누굴 따라 했는지 알 것 같죠? 아인슈타인의 생전 모습으로 꾸민 사람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였습니다. 3월 14일 아인슈타인의 생일을 기념하고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기반으로 AI 제품을 출시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라는데요. 타고난 천재성까지 따라할 수는 없어도 외모만큼은 아인슈타인 판박이로 인정해 줄만 하죠. 연령과 성별 불문하고 무려 885명이나 한자리에 모여 이 분야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네요. 영국의 유명 테니스 스타들이 라켓을 내려놓고 강아지들을 안았습니다. 코트 대신 푸른 들판에서 강아지와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는 자선 행사 때문입니다. 벌써 4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안락사 위기에 놓인 보호소 유기견들에게 따뜻한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목소리를 높인 테니스 스타들. 이들의 바람대로 유기견들 모두 좋은 주인들을 만나 행복한 견생 이막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5일 치러졌던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국과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 유권자의 이번 선거 투표율은 29.9%로 4년 전의 38%보다 낮았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보다 4.1%포인트 낮은 25.8%에 그쳐 55,600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전체 투표율은 27.9%로 중국계가 28%, 필리핀계 27.5%, 베트남계는 21%가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LA 카운티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체 유권자의 28.8%가 투표에 참여했고 한인 유권자는 2만 5천여 명이 참여해 26.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내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은 우편 투표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주말 셔먼옥스 지역의 한 유명 식당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숙자가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건데 이후 업주는 보험업체로부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가하는 각종 범죄에 보험 유지까지 어려워지면서 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위치한 대형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방관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쓰레기통과 하수도 장치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쯤 셔먼옥스 지역 한 유명 식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입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노숙자 2명이 식당 주차장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방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t was terrifying because next to the dumpsters is our grease trap. And so if that would have caught fire, it would have been an explosion. 해당 업소의 업주는 이 같은 범죄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크고 작은 강절도는 물론 노숙자들이 전선을 뽑아가면서 발생한 재산 피해만 무려 $25,000라는 겁니다. We've been robbed multiple times. We've had crazy property damage due to the vagrants. They tore out all our wiring for our neon sign. All our insurance carriers are dropping us. 특히 이번 방화 사건 이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주는 보험업체로부터 가입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방화 피해업소 같은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범죄 피해 보험 배상금 부담이 급증하고 더구나 용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아 보험 유지가 힘들다는 겁니다. Should include things like security cameras, alarms, really good locking mechanisms, the way that you set up so that it's harder for someone to come in and commit a crime. 업주는 경비원 고용 등 안전 확보를 위해 $100,000 이상을 지출했지만 이제는 보험마저 청구할 수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의 물가 수준이 전 세계 227개 도시 가운데 11위에 오르면서 일본 도쿄나 영국 런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 머서의 2023년 도시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도시 가운데 뉴욕이 6위, LA가 11위, 샌프란시스코 14위, 호놀룰루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이 각각 12위와 13위, 서울 16위, 도쿄 19위 등이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은 홍콩이 1위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2위 싱가포르, 스위스 취리히 3위, 제네바 4위, 바젤 5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 평가 부문에서는 LA가 70위, 서울은 8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는 오스트리아 빈, 2위는 스위스 취리히, 3위는 호주 오클랜드가 올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서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후배를 감싸면서 다친 손가락 얘기는 이제 그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대표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이강인은 팬들을 향해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축구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손흥민은 이강인이 동료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후배를 다시 한번 감싸 안았습니다. 강인 선수가 분명히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친 손가락 얘기는 이제 그만해달라고 언론과 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괜찮고 오늘 이 자리에 손가락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은 털어내고 다시 하나가 된 손흥민과 이강인은 동료들과 함께 힘찬 기합 소리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대표팀은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 체제로 오늘은 홈, 26일은 원정 경기로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치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메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다시 의료계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렇게 당장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5,000명을 넘게 되자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사이에서도 의대에 도전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시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은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수 끝에 상위권 대학에 입학해 올해 4학년이 된 A씨. 졸업하면 취업이 확실시 되는데도 다시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지역 거점 공립대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2,000명 증원이라는 게 확실한 트리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을 3번이나 치기도 했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각한 취업 난도, 도전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2, 23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의대 들어가 볼만 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의대 지원하면서 많이 늘면 저도 좀 혹하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존 정원 대비 70%가 더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가 입시 전략을 뒤흔들 전망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시는 수도권 의대, 정시는 비수도권 의대를 많이 쓰고 비수도권에선 상위권 학생 대부분이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의대는 수시 전형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학교 내신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서울 수도권에 진입을 못하더라도 지방권에 진학할 기회는 넓어졌다. 최상위권 학생이 의대로 빠져나가면 연쇄적으로 생길 빈자리를 겨냥하는 N수생도 나올 수 있어 현역 대학생, 특히 이과생들의 이탈 가능성도 큽니다. 문과 침공이라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휴학이나 자퇴하는 비율이 급증했거든요. 다른 대학의 여러 단과대학 학과들이 교육하는 데도 많은 영향. 정부가 대학별로 분배한 증원 규모는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해 대교협 승인을 받으면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최종 반영됩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정계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비례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던 여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비례대표들의 순번이 조정됐습니다. 호남 출신 인사가 당선이 유력한 순번으로 올라갔고 당직자 출신 후보도 순번이 앞당겨졌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호남 출신 인사를 홀대했다는 비판에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전북 도당위원장을 원내 입성이 유력한 13번에 신규 배치했습니다. 기존 13번 후보였던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1번으로 밀렸습니다.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수용됐습니다. 당직자 출신인 이다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존 23번에서 17번으로 순번이 올라갔고 23번은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 받았습니다. 다만 국민의미래를 탈당한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은 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해소된 만큼 기존 발표 순번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정 인사를 사천하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 공천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호남과 당직자 출신 인사들을 비례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충정이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 조정으로 여권에 남은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민주당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선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한 편이라고 말했는데 조국 혁신당을 견제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동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같은 슬로건을 제창한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국민과 더불어 못 살겠다, 심판하자. 회의 직후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백승하 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 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지난 5일 이 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치자고 했지만 최근엔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자칫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의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은 유권자들에겐 자신들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민주당의 견제는 총선 뒤 야권 진영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SBS에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조국 혁신당이 총선 뒤 흡수 통합 대신 독자 노선을 걸으며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도 좋다고 말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지도부 일각서 해당 행위란 비판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고 민주당 선대위는 박 후보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시카고 어린이 3명 가운데 2명이 납중독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가 20년 이상 운영해온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LA경제인력개발부와 중소기업 정책팀은 오는 4월 3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웨비나를 진행한다며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프로그램에 등록해 오는 가을부터 최대 $20,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엄마들을 위한 아트 테라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상담소는 전문 아트 테라피스트의 지도하에 엄마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무료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LA 한인회가 LA 카운티 보건국과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로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며 오는 25일까지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어린이 3명 중 2명이 납 중독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6살 이하 어린이 12만 9천 명 중 68%가 납성분이 검출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납성분이 있는 수돗물을 마실 경우 어린이들이 신경계 질환과 발달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총 영사관은 4월 1일까지 노크로스 한인회관과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한인회관, 플로리다주 올랜도 우성식품,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체육관에 제외투표소가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장을 찾을 때는 반드시 한국 또는 미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